지금의 헬로우와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초창기에 전화기가 발명되었을 때 여보세요 헬로우 대신에 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로 개발자들이 이런 이스터에그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펌웨어 9 버전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센터 스크린 화면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정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예전 센터 스크린에서는 상단과 하단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화면을 한 화면에 띄워놓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모델 3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모델 S와 X도 변경되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부 약간 미흡한 부분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예전 인터페이스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차량의 모든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컨트롤 메뉴가 예전에는 여기에 두 개의 탭이 있었습니다. 차량 설정과 사용자 설정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탭에 들어있는 메뉴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구분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기능 설정을 위해서 찾아 들어가려면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찾아봐야 되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직관적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개의 탭을 모듈이 없애고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모두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찾아 들어가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고요. 대신에 한 가지 약간 좀 예전보다 디테일이 좀 약해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이트 부분, 예전에는 여기에 차량 모양이 뜨면서 여기에서 라이트를 어떤 걸 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라이트 불도 들어오고 안개등 켜면 안개등이 들어오고 이렇게 보여주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메뉴를 재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퀵 컨트롤에는 차량의 문을 열거나 충전구를 열거나 화면 밝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설정들을 여기에 퀵 컨트롤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스펜션 높이라든가 자동 낮춤 속도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서스펜션 높이를 계기판에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내 차량의 서스펜션 높이가 높음인지 낮음인지 이런 거를 좀 계기판에 보여주고 아울러서 이 운전대에 조그 다이얼 혹은 버튼으로 좀 설정을 할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라이트, 그리고 주행 모드, 그리고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소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서먼이라든가 자동 주차,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 등 모든 운전 보조 기능을 여기 오토파일럿 안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스마트 컨디셔닝이라던가 또 차량에서 멀어졌을 때 문을 자동으로 잠그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단위 형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트립 설정, 주행 거리 계가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설정, 그리고 보안, 그리고 차량 정비에 관한 메뉴. 이렇게 해서 예전에 좀 혼란스러웠던 메뉴를 통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버전부터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기능이 많이 채택이 됐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이 슬라이드 제스처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이 센터 스크린 UI에 그거를 차용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걸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띄우고 내리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화면을 끌 때도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X 버튼을 눌러서 물론 창을 닫을 수도 있지만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차량 컨트롤 창을 닫고 나면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바탕화면에 항상 뜨게 되어 있는데요. 펌웨어 9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항상 가장 기본 화면으로 바뀌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상단, 하단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항상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다른
앱이라던가 음악 메뉴 같은 거를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이나 맵의 중요성이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물론 맵 데이터나 이런 게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서 테슬라의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앞으로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진다면은 기본적으로 테슬라에 내장된 이 내비게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도창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음악 창을 띄워보면은 이 음악 창은 크게 3가지 정도의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화면, 이렇게 3가지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작은 화면에서는 음악 소스 설정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올려놓고 나면은 이게 라디오를 들을 것인지,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의 음악을 들을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에 내장된 튜닝 인터넷 라디오를 들을 것인지, 이렇게 3가지 소스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주행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장 작게 내려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 버전보다 좀 편리해졌다고 느끼는 게요. 차량 내에서 음악 듣는 분들이 많은데 음악이 어떤 곡이 플레이되고 있는지, 가수가 누군지 이런 게 궁금할 때마다 이게 창을 열어서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음악 윈도우를 항상 열어놓고 다니기에는 또 좀 아깝고, 물론 계기판 쪽에 음악 창을 띄워놓을 수도 있지만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라든가 트립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음악 화면을 계기판에 항상 띄우고 다니기도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듣다가 어떤 음악인지 궁금할 때 조금 불편했었는데요. 이제 펌웨어 9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작게 항상 띄워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아이콘 옆에 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런처가 새로 생겼는데요. 예전에 이 상단 쪽에 배치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어플들을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캘린더, 에너지, 인터넷, 카메라, 통화, 충전 이렇게 6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는데요. 맨 먼저 캘린더는 스마트폰의 캘린더 어플과 연동해서 일정을 차량에서 조회할 수 있고, 또 일정 중에 장소가 입력되어 있는 경우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바로 또 내비게이션 검색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실제 기능은 예전 펌웨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 화면, 예전 펌웨어와 달라진 점은 없고요. 대신에 음악 화면과 같이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내비게이션,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 음악 이렇게 3가지 화면을 하나의 센터 스크린에 동시에 띄워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좀 올려주게 되면은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와 음악 2개의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지도 화면이 띄어 있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3가지 창을 띄우고 싶다면은 이렇게 음악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내비게이션 화면은 스스로 이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자, 보시기 편리하도록 아무 곳이나 경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차저 천안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이렇게 3가지 정도 띄워놓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런처 중에서 인터넷은 음악과 동시에 띄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음악을 띄우든 인터넷을 띄우든 둘 중에 하나고요. 아까처럼 이쪽에 음악을 조그맣게 더 띄울 수는 없고, 대신에 이 웹브라우저 화면은 이걸 올려서 더 크게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화면에 꽉 차는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의 화면으로 다 띄울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음악과 같이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화면을 띄울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 후방 카메라를 제일 상단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후방 카메라를 위에 올리고 아래쪽에 다른 화면을 이렇게 해서 2개로 띄워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항상 기본이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를 맨 위에 올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가 위쪽으로 좀 올라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화면이 이런 레이아웃입니다. 다음은 통화. 예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여기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 전화번호를 찾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통화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이 전화기의 모양이 요즘 전화기가 아니고 아주 옛날 초창기 정말 전화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그때 당시 많이 쓰던 최첨단 자동차의 이 전화기 아이콘을 아주 옛날 거를 쓴 거는 개발자들을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통화라는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호이 호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헬로우와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초창기에 전화기가 발명되었을 때 여보세요 헬로우 대신에 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선원들이 배 위에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기를 처음 발명하고 나서 전화를 처음 받을 때 어떤 인사말을 쓸 것인지 하다가 이 말을 썼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에디슨이 이 말보다는 헬로우가 더 좋겠다고 해서 헬로우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의도로 개발자들이 이런 이스터에그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소한 이스터에그이긴 하지만 뭔가 좀 생각이 들어있는 이스터에그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충전 메뉴는 많이들 보시는 이 충전 창이고요. 예전과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화면이 바로 후방 카메라를 띄우고 음악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도만 띄워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런처 위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이렇게 썼다면 그리고 지웠지만 만약에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런처에서 위쪽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 같은 거를 사용을 하다가 뭐 다른 이게 창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슬라이딩을 한번 해주게 되면 원래 가장 최근에 썼던 어플리케이션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서 열선 시트를 켜고 끌 수 있고요. 3단계, 2단계, 1단계. 이거는 운전석 쪽, 그리고 이거는 조수석 쪽 열선 시트입니다. 뒷자리에 열선 시트를 켜고 끌려면은 이 공조 버튼을 눌러야만 됩니다. 이 공조 버튼은 길게 누르면 공조기가 켜지게 되고요. 또 한 번 이 바람개비 모양을 길게 누르면 공조기가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불만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이 바람개비 모양이 공조기가 켜지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색깔이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 색깔 구분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게 공조기가 켜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나온다거나 뭐 좀 그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조기를 켜거나 끄는 게 여기서 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운전대 위에 있는 조그 다이얼 버튼으로 쉽게 켜거나 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공조기를 켜거나 끄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 바람개비 모양을 그냥 한번 살짝 터치하게 되면은 공조기가 켜지면서 이 공조기 설정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 유지 기능을 켤 건지 말 건지 이거는 예전 리뷰에서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앞 유리창 쪽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상단 쪽 그리고 하단 쪽 송풍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오토에 두게 되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설정할 필요 없이 차량이 모두를 다 알아서 해주게 되고요. 또 여기서 뭐 이걸 눌러서 켜거나 끌 수도 있고 한번 누르면 바로 꺼지면서 창이 닫히게 됩니다. 또 한번 누르게 되면 공조기가 켜지면서 창이 열리게 되고요. 화생방 방어 모드를 켜거나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기나 내기 모드를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은요. 예전에는 여기를 오토로 두고 바람 세기만 뭐 1단계로 논다든가 이게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이 바람 세기만 바꿔도 오토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나머지는 다 오토로 두고 바람 세기만 항상 1단에 두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그게 설정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열선 모양을 누르게 되면 열선 시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앞좌석은 아까 여기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별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뒷좌석 열선은 여기에서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해제를 누르게 되면 한 번에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여기서 켜거나 끌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불편한 점이 공조기가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뒷좌석 시트 열선만 켜고 싶다, 이럴 때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뒷좌석 시트 열선은 여기에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조기 메뉴를 띄워야만 되는데, 이 메뉴를 띄우게 되면 항상 히터가 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터는 켜지 않고 뒷좌석 열선만 켜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켜고 나서 다시 공조기만 꺼줘야 됩니다. 이 공조기를 끄게 되면 뒷좌석 시트 열선도 혹시 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계속 켜져 있습니다. 대신에 히터를 따로 이렇게 또 꺼줘야 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히터를 켜지 않고 뒷좌석 시트 열선만 켜는 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앞유리창 성해 제거 버튼. 네,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앞유리창 성해 제거 버튼을 누르고 나서 10초 이내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바로 하이 온도로 바뀌면서 가장 센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유리 성해 제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걸 끄고 싶다, 이럴 때는 약 10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끄셔야 됩니다. 네, 한 10초 정도 됐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바로 꺼지게 되죠. 그래서 앞유리의 성해를 급속하게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 앞유리 뜨거운 바람 이 버튼을 2번 연속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바로 가장 센 바람으로 가장 높은 온도로 바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센 바람은 아니지만 6단계, 7단계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9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팬 속도를 빨리 하면서 온도를 가장 높여서 앞유리의 성해를 제거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뒷유리 열선 버튼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센터 스크린 전체 유저 인터페이스를 살펴봤습니다.